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목채 7번 할 차례입니까? 오늘 몇 번 할 차례죠? 오늘 가볼까요? 목재 7번이요. 네, 목채 7번 맞죠? 친구랑 안 할거 아, 친구랑. 목채 7번에 보시면은 자, 을묘년 무인월 병자일 무술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병명은 수십 년간 척주병으로 신음하다가 마침내 허리가 땡 부러져 버렸어요. 허리가 이렇게 꼬그라져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꼽사댕이가 되어버렸어요. 꼽사댕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허리가 꼬그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10년간 두통도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목체가 곱사댕이가 되고 두통도 앓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자, 이 사람이 인월생이라 목체입니다. 이 목체가 척추병으로 신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떼꼬그라져 가지고 꼽사댕이가 됐어요. 꼽사가. 꼽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0여 년간 머리를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딱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네? 안 뭐 떠오르는 게 떠올라요. 없습니까? 뭐가 아니, 안 떠올라. 예, 예. 목체가 척추병으로 수십 년간 끙끙거리고 허리를 못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딱 꼬그라져 가지고 꼽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0여 년간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두 개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떠오른 게 없어요? 떠오른 게 없다고 뭐 끝인데. 간목이나 을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간목이나 을목이 어떻게 되어본 거예요? 신경적인 문제가 생겨본 거죠. 줄기신경, 즉 중추신경 쪽이가 문제가 생겨본 거죠. 그리고 목화열이 목하고 화의 열이 작동해서 위로 치고 올라온다. 열이 치고 올라오니까 머리가 아픈 거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허리가 꼬부라진 거고 물론 선천적인 꼽추도 이게 허리 필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고통스러울 뿐이지 정상적으로 허리 쭉 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다가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은 더 쉬워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허리가 꼬부라져 태어난 애들은 좀 어렵죠. 시간이 좀 걸려요. 또 이와 같이 살면서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사람들은 이거는 쉽습니다. 고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양의사나 한의사들이 믿어줄까요?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권주현님, 예, 예, 제가 이렇게 꼽초를 고친다고 그러면은 말을 믿어줄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예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어주죠. 음, 왜? 이런 사람들하고 공부한 자체가 저는 전혀 다르니까.
이런 것을 안 접해 본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말하면은 그 미신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한테 조금만 배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써놓고 한번 봅시다. 사주를 써놓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미친놈이에요. 남들이 수십 년간 의학 공부를 한 남들도 못 고친다는 것을 고친다고 떠들어대니 나도 미친놈이죠. 을묘년, 무인월, 병자일, 무술시. 의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역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사주 풀듯이 몇 개지는 좀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의역학으로 이게 돌리면은 이게 보이는 것이니까. 자, 먼저 일. 자, 먼저 무엇을 풉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무엇을 풀어야 돼요? 12운성을 풉니다. 12운성. 자, 두 번째. 뭘 풀어요? 체와 용을 풉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풉니까? 세 번째 무엇을 풀어야 돼요? 육신이요. 야, 육신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을묘, 육친이나 육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네 번째 뭘 풀어야 돼요? 합충극을 풀어야 됩니다. 합충극. 결국 합충극 여기에서 병이 나타나요. 자,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간인 병화가 인월생입니다. 12운성으로 뭡니까? 병화가 인월생이면은 장생, 장생이죠,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기운을 말해요. 자, 그리고 이 인하고 병하고의 육친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목생화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식신상, 인수죠, 인수. 인유. 인입니다, 인. 목생, 다음에 병화가 깔고 있는 자에서 뭡니까? 태요. 네? 태. 태? 예. 예, 태입니다, 태. 태라는 것은 이제 잉태된 기운을 말해요. 자, 그렇다 하면은 두 번째 이제 12운성에서 장생하고 태가 이게 장생이 월지에 있는 장생이 이게 천성이죠. 성격도 봅니다. 여기서 천성.
다음에 일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개성이죠. 네. 다음에 이제 체와 용으로 나누어 봅니다. 체와 용으로. 자, 체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자, 월지에서 가져오죠. 월지에서 가져오니까, 자, 인묘진. 뭐, 진이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써줍니다. 인묘진. 자, 천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인묘진 보면은. 가불이 나타나죠. 이게 체입니다. 이게 왕체. 다음에 왕체가 있으면은 절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인묘진 봄에는 신유술 가을이 절태입니다. 신유술 신유술 가을에는 경신금이 나타나죠. 경신금. 야, 이게 용입니다. 용. 결국 질병은 체와 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이제 합충국을 이루면은 이거 뭐 뻔하죠. 거기서 병이 나타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을 이제 합니다. 첫 번째, 12운상은 이제 두 개를 해서 했고, 다음에 체와 용을 나눕니다. 자, 요게 체죠. 을목이 체죠. 다음에 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용은 안 보이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소용을 찾아야 돼요. 소용. 뭐가 소용입니까? 뭐가 소용이에요? 목이 토요. 아, 토가 소용이죠. 토생금 하니까 이게 소용. 소용. 확실하게 소용이냐 소체냐는 확실하게 그때그때 딱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훑어보다가 이게 소용인데 소체로 흘러가 버리는 거나 소체인데 소용으로 돌아와 버리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병화는 뭡니까? 병화는 소용요. 병화도 소용입니까? 네. 자, 소용. 자, 소용으로 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또, 체의 기운을 잡아 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 목체는, 목체는 갑을 목하고 무엇하고 만나면 작당을 합니까? 작당을 해요. 하나의 당파를 이루게 돼요. 평정화, 예, 예? 평정화, 아니. 이 목체는 무엇을 만나면은 작당을 합니까? 화요, 화. 화를 만나면은 불덩어리로 작당을 해서 타오르게 돼요. 이렇게 작당을 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화가 여기서는 소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제 작당을 해버려요. 소체,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소체, 네? 소체, 소체로 바뀌어버려요. 소체로. 소용인데 이게 작당을 해서 소체로 바뀌어버리는 게 목체입니다. 이게. 목화가 작당을 한다고 그래요. 예. 음. 소체로. 소체로 바꾸면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불덩어리로 바뀌어버려요. 불덩어리. 자, 불덩어리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토 또한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토토, 무토 또한 뭘로 바뀌어요? 토토, 초토로 바뀌어요. 초토. 불에 탄 시커먼 초토로 바뀌어버려요. 불에 탈 초자. 초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간이 이제 전부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물바다. 예? 물. 체와 소체로 전부 바뀌어버려요. 채소치.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말을 해줘야 제가 뭐 돼요. 진행을 해 나가죠.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주에서는 을목이 체면은 병화는 체의 힘을 잡아 뺍니다. 목생화로 해서 체의 힘을 잡아 빼요. 그러니까 병화는 소용이 됩니다. 이 무토는 을목이 네. 체니까 경신금이 용이죠. 그래서 토생금에서 용의 힘을 보태주니까 이건 소용이 돼요. 네. 그래서 병화나 무토도 전부 소용이 되지만은 자, 여기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목하고 화가 작당을 해서 불꽃으로 타고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 또한 초토가 물바다.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하나의 작당을 이룬 듯한 음, 불덩어리를 이루게 돼요. 그게 전부 체가 됩니다. 목을 기준으로 왕체, 화나 무토는 소체, 이런 식으로 전부 체로 바뀌어버려요. 사주가 이렇게 전부 체로 편고해버린다. 그러면은 고약한 질병이 생깁니다. 음양이 고르게 있지 않은 만큼 질병이 생기는데 고치기 힘든 질병이 생겨요. 이와 같이 완벽하게 체로 바뀌어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수십 년간 척추병으로 신음하다가 꼽사등이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을목이 어디에다 뿌리를 박습니까? 이 을목이 어디다 뿌리를 박아요? 바로 옆에 무토에다 뿌리를 내리죠. 예? 네. 뿌리를 내리는데 이 무토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초토. 초토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 을목이 이 무토, 초토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거의 힘들죠. 즉, 꼬실꼬실 빨아 말라버려. 올릴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꼬실꼬실 말라 삐뚤어지게 일부 직전이에요. 자, 이 을목이 보세요. 갑목은 이러한 나무를 말해요. 을목은 힘들어겠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넝쿨을 말해요. 음, 자, 이 넝쿨 자체가 똑바로 서지를 못해요. 똑바로 서지를 못한다 해도 만약에 흙이 있고 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을목이 어떨까요? 튼튼하겠죠? 네. 예? 그런데 네. 물이 없어요, 이 사주에. 물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자가 있기는 있지요. 네. 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에,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니에요, 이 물이. 자, 지지해 봅시다. 묘목, 임목, 술토. 거기에가 이게 자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 이렇게 뽑아 올려져서 완전히 초토가 된 이 무토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기가 영 곤란합니다. 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을목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 불에 탄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도 죽지는 않아요. 왜? 그 속에 자수가 조금은 들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열기에 의해서 병화, 무토, 이 열기에 의해서 이 을목이 정상적으로 입을 펴지를 못하고 꼬실꼬실꼬실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갑을목은 우리 계통이 무슨 계통이에요? 무슨 신경, 계통입니까? 갑을목이 인체에서 신경, 신경. 신경계통이죠, 신경. 네. 자, 이 신경계통이 신경계가 똑바로 서지 않는 나무예요. 을목이니까. 그러면서 이게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거의 없는 초토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계도 거의 말라 삐뚤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수십 년을 척추병으로 이렇게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운에서 이제 이 물이 뭔 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면은 이 물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꼬부라져 버립니다. 나무가 딱 꺾이는 거와 똑같아 돼 버려요. 음. 그래서 꼽사등이가 되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불기운이 타오르면은 결국 무엇을 타고 타오릅니까? 을목을 타고 타오르죠. 네. 을목을 타고 타오르면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뇌로 모입니다. 열이 뇌로 모여요. 그래서 두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타져서 불이 활을 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열기 때문에 그런데 열기. 음. 자, 육신의 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병화하고 무토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정말. 화생토하니까 이게 식신이죠, 식신. 여기도 식신이 있습니다. 이게 좌우에 택시. 뜀박질하는 길이 쫙 나져 있어요. 누구한테? 인제 태어난 장생인 어린애한테. 그리고 이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은 뭡니까? 목생 화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인수죠, 인수. 인수. 이 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채질하는 겁니다. 부채질. 병화를 부채질해요. 야, 너 더 뛰어, 더 뛰어. 그러고 부채질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장생에 이제 태어난 어린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에다가 엄마가 부채질합니다. 이놈아,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그러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이 죽을 맛이죠. 예? 이제 태어난 어린애가 엄마가 옆에서 더 뛰어, 더 뛰어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라고 하니 부채질했다니 이게 죽을 맛 아니에요? 음. 자, 거기까지 이제 눈에 보였다 하면은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십 년간 척추병으로 신음하다가 마침내 구배 꼽사등이가 되었다. 또한 10년 정도 두통을 앓고 있어서 온몸이 고단합니다. 왕세분설 가불목이 왕합니다. 간담에 뽑아 올리는 기운, 발생하는 기운이 왕이에요. 네. 다음에 경신금이 쇠입니다. 폐대장에 수렴하는 기운이 거의 없어요. 이 사주에 그렇죠? 목생과 화생토로 천간에 기가 흐르니 무토가 왕성한 열기를 내뿜게 됩니다. 초토가 되는 거죠, 즉. 또 토국수가 되므로 수가 설 땅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수인 정혈이 메말라서 염증이 대단한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염증성 체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음. 자, 인월의 경신금은 절태가 해당되니 가장 쇠약한 기운인데다가 술 중에 이 술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술 중에 신경. 신정무가 들어있죠. 네. 자, 신정무가 들어있습니다. 용인 신금이 들어있죠. 예? 용인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신금이 용이요 명맥인데 정화에 달궈져 있는 무토로부터 토생금의 상생을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그게 문제죠. 이제 음. 이 술토는 삐쩍 마른 조토예요. 이 술토 자체가 거기에가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용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용이. 이 용이 용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못 봐요. 이 신금을 갖다가 인목하고 묘목이 금극목을 하죠. 금극목을 하는 게 아니고 목극금을 해버리죠. 목극금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금극목이에요. 음. 금극목이지만은 사주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작용을 안 씁니다. 어떤 놈이 힘이 세느냐? 힘이 센 놈이 극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극금을 해서 이 용이 거의 용작용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은 큰 이 나무 덩어리 뭉치에 조그만한 쇠 막가지가 턱 맞아가지고 뚝뚝 꼬꾸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지장된 신금이 정화에 피해를 받는 데다가 신정무가 들어있어서 정화를 피해를 받기는 해요. 천간에 나타나 봤자 신금이 이렇게 경신금을 하나 갖다 놔 보세요. 천간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신금이 불에 초토에 달궈져서 녹아버린. 쓰지를 못하고 이게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즉, 쇠 막가지를, 신금은 쇠 막가지예요. 경금은 쇠 덩어리입니다. 신금의 쇠 막가지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불에 달궈져 가지고 이렇게 꼬꾸라져 버려요. 열토인 무토의 달달 볶이니 그만 뼈가 연골이 되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여기 을목이 왕체인데 인수입니다. 그런데다가 연상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상에 이렇게 떡 자리 잡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해요? 예? 이 인이 용이면은 참 좋습니다. 이게 체입니다. 왕체입니다. 왕체. 왕체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무엇을 해요? 야단을 치고 뭐라기.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이 인의 엄마의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봐. 못 받아요, 왕체면은.
다시 질병관계로 넘어서 살펴보면은 을목이 뿌리를 내릴 것은 무토죠. 바로 옆에 있는 무토. 그런데 그 땅이 불에 달궈진 초토입니다. 열토입니다. 물을 빨아 올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통입니다. 열은 치고 올라오는데 피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근뜨근뜨근하니까 완전히 열성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지지에 자수가, 이 자수가 그나마 하나 있어서 이게 다행이지, 이 자수가 없다 하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반신불수되거나, 뭐, 어떻게 힘들어. 끝났죠. 생명이 끝나버렸죠. 음, 생명이 끝나버리죠. 이 을목이 뭘 빨아먹을 게 있습니까? 을목이 죽으면 이 생명은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인데. 음, 이 명조는 목화의 열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수가 자묘 상충으로 한 방 얻어맞고 제 역할을 거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묘 상충. 상충이라고 그럽니다. 자묘 상충. 그래서 여기 이 본인의 중앙이 위에는 병화고 밑에는 자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불을 자수가 꺼질 수가 있기는 하죠. 예. 위에가 불덩어리고 밑에가 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묘가 자묘 상충을 해서 이 자수가 역할을 못하게 거의 충해서 충격을 줘버립니다. 자, 이렇게 척추병이 돼서 꼬그라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꼽사등이가 돼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꽤 꼬그라져가지고. 허리가 꼬그라진 부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우리 몸에서 척추에 꼬그라지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주로 어디 부분에서 허리가 꼬그라집니까? 여러분 꼽사등이들 보면은 어디 두 군데가 꼬그라진 것이 보여요. 어디가 한 군데는 꼬그라지고 또 어디가 한 군데는 꼬그라지고 그 두 군데가 주로 꼬그라집니다. 혹시 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꼬그라지던가요? 요추 3, 4번? 요추? 좋습니다. 3, 4. 요추 3, 4번 정도. 또, 그다음에 또 경추? 하나는 흉추 부분에 꼬그라져요. 흉추 경추. 어딜까요? 경추 7번? 흉추 7번? 흉추 7번은 아닙니다. 12번? 이 꼽사등이들 보면은 이 바로 밑에 그 어깨뼈, 견갑골 바로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일하고 돼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네. 네. 거기가 꼬부라집니다. 위하고 심장하고의 혈을 공급해주는 혈 부위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자주 체하거나 그러면은 이 똑밥사등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흉추, 이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견갑골 바로 밑에 여기서 꼬그라집니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딱 이렇게 압착이 되어버려요. 여기 하나 꼬그라진 데가 있고, 다음에 응등이 뼈 바로 위에, 응치뼈 바로 위에 요추 3, 4번 요 부분에서 또 압착이 탁 해가지고 탁 내려앉아 버립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꼬부라졌다. 그러면은 첫째로
근육도 그렇지만은 신경도 그렇지만은 근육 자체도 땡땡하니 굳어버려요, 여기가. 윤이 없어요, 윤기가. 촉촉한 이 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윤을 집어 넣어줍니다. 윤을 주사기로 한 한 달 정도를 계속 넣어줍니다. 날마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넣어주면 여기에 염증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봐가지고 유분을 이게 한 달 정도를 이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부드러운 기가 느껴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뜸을 뜨기 시작합니다. 뜸. 그 뜸을 뜨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허리가 서서히 펴지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곱사등이도 고쳐내기도 합니다. 자, 목체 7번은 신수가 거의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작용을 못 해요. 충에서 얻어맞아 가지고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신수를 빨아 올리는 이 을목이 이 화기에 꼬시라집니다. 꼬시라져. 크지를 못하고 꼬시라져요. 자,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곱사등이가 됐고 또 목화가 작당해서 타오르니까 그 열기가 뇌로 모여서 뇌에 뜨끈뜨끈한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 다음에 목체 8번을 보겠습니다. 목체 8번. 자, 목체 8번은 을사년 기묘월 갑술일 병인시입니다. 자, 이것도 천간에 보니까 갑하고 목하고 화가 있죠. 그런데다가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에 이제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5년간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온몸이 무기력 증상이니 그저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형국이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행에 어디에? 무릎은 오행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어보면 폐대장, 근골격계, 그렇죠. 근골격계. 근골격계가 오행이 어디예요? 금, 경신, 경신금이에요. 경신금. 금이 근골격계 아닙니까? 뇌, 맞죠? 뇌, 자, 그래서 목체가 여기는 왕체입니다. 목이 왕체니까 용이 뭐예요? 금이죠, 금. 네, 자, 신금, 금. 금이 아주 허약합니다. 금이 음, 아주 허약한 데다가 이 금을 도와줄 토가 있기는 있어요. 토가 있기는 있습니다. 술토가 있기는 있는데 이 술토가 토생금에서 금을 도와줄 수 있는 토입니까? 호생, 토토는 금, 신정무가 지장돼 있어요. 자, 신정무. 술 중에 신, 정, 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경신금으로 이렇게 힘을 주기는 하나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그래서 신정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경신금을 도와주려고 있기는 준비는 돼 있는데 바로 옆에서 정화가 신정충하고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도와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자, 갑기합으로 합이 들었죠. 갑기합으로 합이 들었죠. 네. 한간에 합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주에 이렇게 합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갑기합이 들었습니다. 갑기합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사주에서의 합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게 꽁꽁 붙들어 매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지요. 다른 남의 사주하고의 이렇게 합이 들었다면은 그거는 서로 좋은 것입니다. 힘을 나눈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가 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갑기 합이 들어서 서로 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주에 이렇게 합이 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들어 매버리는 것을 말해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붙들어 맸습니까? 네?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 자, 여기가 중앙이고, 네. 여기가 중심이고, 네. 여기가 왼쪽, 왼쪽, 여기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붙는. 응. 자, 중심하고 왼쪽하고 딱 합이 들어서 딱 붙들어 매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즉, 제 작용을 못하게 대합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묘술합이 됐습니다, 또. 여기가 술이고, 여기가 묘예요. 지지에도 이렇게 묘술합이 돼버렸어요. 갑기함 묘술합,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말을 듣지를 않게 되겠죠. 네? 네. 천간의 합, 지지의 합. 완전히 왼쪽이 말을 듣지를 않게 됩니다. 음, 자, 지지의 이제 묘술합입니다. 천간은 놔두고 일단은 지지를 봅니다. 지지의 묘술합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중심하고 왼쪽하고 합이 들었는데 이제 계통에서는 무슨 계통이에요? 배우술. 묘가 무슨 계통이에요? 묘가 신경계잖아요. 신경계하고 신경계. 예? 다리하고. 네. 네, 근골격. 신경계. 예. 그래서 신경통입니다. 신경통 이거는. 음, 아래쪽에 신경통, 왼쪽 아래쪽에 신경통. 음, 왼쪽 아래쪽에 신경통이면 뭐예요, 이게? 결국 무릎 통증이에요. 무릎이 아파갖고. 예. 자, 온몸이 무기력하다고 그랬습니다. 숨만 그냥 그저 꼴딱꼴딱 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숨은 어디에서 작용합니까? 숨, 음, 폐, 대장에서 숨 쉬는 것을 주관하죠. 네. 자, 목쉬니까 뭐가 허약하겠어요? 뭐가 영입니까, 이 사주는? 폐, 대장이 영이에요. 폐대장이 왜약한. 폐, 대장. 그래서 폐, 대장이 약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폐, 대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는 쉬지만은 제대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의 교환 작용을 못해요, 폐가. 그러니까 그냥 숨만 죽으라고 헬떡헬떡 숨을 쉬는 겁니다. 자, 왕세 분석을 한번 봅시다. 갑을목이 왕하니까 간담에 발생하는 기운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경신금인 폐대장에 수렴하는 기운이 너무 약합니다. 거두어 들이지를 못해요. 산소도 거두어 들이기 힘들고 음식물에서 정도 거두어 들이기 힘들고 일주와 월주가 천간은 갑기합이고 지지는 묘술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천지가 합이니 꿈쩍을 못하게 꼭 붙들어 매는 것이에요. 위도 붙들어 매불고 아래도 붙들어 매불고 술 중에 신금이 용이고 명맥인데 일간의 밑자리입니다. 이것이 좌우의 왕체인 인묘목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금극목이 아니고 목극금을 당해요. 예. 목극금을 당합니다. 자, 봅시다. 이쪽에서도 묘목이 있고 이쪽에서도 인목이 있습니다. 여기 실 중에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금극목, 금극목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이 묘목, 목이 왕체이기 때문에 이 용인 금은 왕체한테 두드러게 맞습니다. 여기서 두드러게 맞고 여기서 두드러게 맞고. 그래서 용이 용작용은 못한다. 용작용을 못하고 거의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서 묘술합으로 딱 묶여버렸어요.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묘술합으로 묶였으니 이 무릎이 정상적이겠어요? 거의 한쪽 무릎을 못 쓰게 되죠. 그러면 하지 아랫다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보자면은 갑기합이면서 목국토 하나 하니 사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월지 술토가 투출된 것이니 다리이며 충이 아니므로 드러난 병이 아니고 속으로 멍든 병입니다. 속으로 멍든 병.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릎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무엇을 어떻게 다스려 줘야 될까요? 맨 처음에 무엇을 다스려 줘야 됩니까? 자, 이 무릎이 묘술합으로 묶이고 양쪽에서 목구 그물에서 쳐버리고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합으로 묶여서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자,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쳐줘야 될까요? 자, 목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살려면은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물이. 혈액도 마찬가지고 수분도 마찬가지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수라는 것은 우리 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에서 수는 무엇을 다 뜻해요? 수는 탕액을 뜻합니다. 탕액, 향해. 탕액. 음. 만약에 금이라 하면은 금이라 하면 뭐겠어요?
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환입니다. 환. 환을 말해요. 금은. 수는 당해. 목은 뭐를 말하겠습니다. 목은. 우리가 쓰는 약 중에 금은 환을 말하고 수는 당액을 말하고 목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목은 뭘 말할까? 네. 목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힘이요? 목은 네? 침, 힘? 침, 침. 침? 네. 아니, 침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금에. 아, 금이니까 아, 침이죠. 음, 목은 가루약을 말합니다. 가루약. 말했어. 가루약. 가루야. 가루약. 그렇다면 뜸은 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 하, 네,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서 다스려주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토는 뭐예요, 토? 토? 네. 토는 뭐겠어요? 찜질? 자, 다 나왔습니다. 탕액 나왔고, 판 나왔고, 가루약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는 뭐겠어요? 토는 먹는 것보다는 붙이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붙이는 것. 진동. 피부에 붙이는 것. 음, 가스나, 예로부터 피부에 붙이는 것도 약으로 해서 많이 썼어요. 피부가 먹으니까 먹지를 못하면은 일단은 무엇을 해야 돼요? 쳐야 돼. 혈자리에다 붙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기가 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토는 피부에 붙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것은 이 사람은 무엇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자, 다시 보자면은 맨 밑에 줄, 갑기합이면서 목국토하니 타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일지 수토가 투출된 것이니 다리이며 충이 아니므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고 속으로 멍든 병이다. 자, 이렇게 제가 풀어놨습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하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정확하고, 보이기 시작한다. 음,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네. 자, 우측에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 음, 꼬불꼬불하다. 인목은, 인목은 이러한 나무예요. 음, 이런 나무고, 묘목은, 묘목은 넝쿨이에요. 넝쿨. 자, 그 사이에 술토가 있습니다. 술토. 자, 토가 있습니다. 술토가. 그 틀토 속에 신금이, 신금이 가느다란 보석이 이렇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인 불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불이 휘솟고 있어요. 다음에 이게 이제 천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을목이 이렇게 해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옆에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평평한 평야지대의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간목이 이렇게 또 솟아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병화가 이렇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자, 이 인목은 요 간목으로 투출됩니다. 묘목은 을목으로 투출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는 병화로 투출이 됩니다. 이렇게 병화로. 자, 태양도 있고, 흙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넝쿨성 나무도 있고, 뭐가 없습니까? 물이요. 물이 없죠, 물이. 이것도 물이 없죠. 수가 항액을 지어줘야 없어요. 돼요. 항액을. 예? 항액을 지어줘야 돼요. 수가 없어요, 수가.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수가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무릎병을 고치는 무언탕에 아이 시골에 할머니들도 아는데 홍아씨. 자 우술뿌리 첫째 우술뿌리 예? 네. 자 우술뿌리 또 이 우술이 하고 다음에 닭발 있습니다. 닭발 닭발 콜라겐. 닭발 여기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많이? 콜라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죠. 네. 자 우술뿌리하고 닭발은 이것은 약성이 잘 추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약성이 잘 추출되게 하려면 무엇을 부숴줘야 돼요 여기다가? 소주를 부숴주면 약성이 잘 추출이 됩니다. 여기다 소주.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에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 좀 넣고 온몸이 콕콕콕 쑤신다 그러면은 인통제. 이 오갈피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것을 먹으면 이게 시골에서 무릎 통증을 고치는 기가 막힌 약으로도 전부들 알고 있어요. 시골의 노인들도 알아요, 이게. 이와 같은 탕액을 집어넣으면은 수가 공급이 되면서 수생목, 수생목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약이 더 많죠. 이거는 제가 시골의 노인네들이 해서 먹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이야, 어찌 시골의 노인네들이 이런 의학을 다 알고 있노 하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왜 소주가 들어가는 거? 왜 소주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술이 약선이 들어가면 추출된다. 약선이 추출. 약성이 잘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 고칠 의자에 보면은 음, 병을 고친다는 의자에 보면은 밑에가 먼저가 있어요. 예? 유, 이와 같이 술 주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삼소변이 빠졌죠. 왜 병 고칠 의자에 의원할 때 의사, 의료원 할 때 이 의자에 이 술주자가 들어 있느냐? 이것이 들어가야 약성이 제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술주자를
병 고칠 의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에요. 예로부터 술은 먹고 취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은 어디다가 쓰라고? 약성을 뽑아낼 때 쓰라고. 그래서 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먹고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취하면 그는 병 걸리는 것이고, 이와 같이 약에다 쓰면은 약성을 훌륭하게 뽑아내서 병을 고치는 데 쓰는 것이에요. 우리 조 원장님, 맥주 몇 병이 기본이요? 한 컵. 한 컵 정도? 네. 네, 딱 좋네. 그 이상 넘어지면은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술을 좋아하는 노인네들 보면은 밥 먹을 때 딱 한 잔 먹어요. 음, 응?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오래 90, 100살까지 이렇게 살아요. 네. 저희 왜 아버지 그런, 97세인데 딱 한 잔 먹어요. 네, 왜 그래요? 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될 뿐더러 온갖 먹거리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쭉 쏙 잡아 뽑아내. 뺍니다. 그래가지고 흡수를 딱 시켜버려요, 몸에서. 그러니까 음, 조금 먹고도 얼마든지 버텨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요. 딱 한 잔. 네. 병고칠 의자에 술자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술 담글 때, 막 산에서 뿌리 갔다가 술 담글 때도 그게 의미가 그렇게 돼 있나요? 술을 담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당금주를 담갔으면은, 이 당금주의 약성을 10배 이상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당금주 담가가지고 냉암속에다 보관하거나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별로입니다. 어디다가 묻어놔야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당금주를 담글 때는 이 질그릇 항아리에다 담가야 돼요. 항아리에다 담가가지고 밀봉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공기가 들락거리면은 이게 산패가 되어버려요. 부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밀봉을 해가지고 자, 이놈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가 보면은 산죽나무라고 있어요. 산죽. 음, 산죽. 산에서 나는 대나무를 말합니다. 이게 조리대예요. 조리대. 네? 네. 자, 요것을 끝 베가지고 조리를 엮습니다. 조리를 엮어요. 조리를 엮어가지고 정월 대보름에 복조리 사세요 하고 돌아다녔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안 하죠.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합니까? 이 복조류를 만드는 대나무가 산죽입니다. 조리대라고 그래요. 조리. 그래서 복조리를 만든다 해서 조리대라고 그럽니다. 조리대. 여기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 놓으면요. 이 술의 약성이 독성이 아닌 약성이 10배 이상 좋아집니다. 기가 막힌 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로부터 진짜 고급주 만들려면은 술을 담가가지고 이와 같이 조리대 나무 숲속에다가 파서 묻어놨어요. 물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또 해봤어요. 이 조리대가 꼭 요거 뭡니까 요거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1m 정도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안 커요. 자, 이것을 낫으로 뱁니다. 줄기, 잎, 뿌리까지 더하면 더 좋죠. 그 뿌리는 캐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짝두로 씁니다. 짝두로 잘게 썰어요. 잘게 썰어가지고 이것을 샘물을 넣고 푹 달입니다. 푹 달여가지고 이 물 가지고 약을 다리거나 밥을 하거나 해서 먹으면은 그야말로
한삼에 버금가는 그런 약성이 나타나요.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암 환자들, 또 죽어가는 병 환자들을 이 물을 달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곡식을 조금 넣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무엇을 넣냐면은 그 서숙 있죠, 서숙. 서숙 알죠? 네. 좁쌀. 음. 좁쌀로 이렇게 미음을 씁니다. 미음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먹였더니 기운이 난다고 그래요. 기운이. 단맛이 돌고 기운이 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러한 그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 다스리게 된다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리대입니다. 조리대. 다음에 목체 9번. 안 되겠네. 시간이 다 됐네. 자, 목체 8번까지만 하고 목체 9번, 목체 10번, 그다음에 이제 화체로 넘어갑니다. 화체로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받고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나무를 왜 여기다 그 넣어놨어요? 뭔 나물? 아까 그 아, 소나무를 여기 바위에다. 소나무. 이게 응. 어디냐면은 요거 저 무등산에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이 네, 무등산에 갑신이라고 써놨어요. 갑신은 뭐예요? 예? 왜 갑신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요? 갑신. 갑신년에 갑신년이 찍었다고. 갑신년에 갑신년이 아니고 이 나무는 갑목이에요. 네. 나무는 갑목이죠. 네. 그다음에 밑에 바위는 금이에요. 금. 그래서 갑신의 작용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네. 크지를 못해요. 오글오글합니다. 이게 키가 제 키 정도밖에 안 돼요. 무등산 올라가다 보면 있어요. 무등산에 찍은 거예요, 제가. 바위에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키가 크지를 않고 이게 아마 한 5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크지를 않아요. 자, 목체 이제 9번, 10번 끝나면 이제 화체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계속 녹음체까지 싹 끝나다 보면은 이제 뭔가가 좀 잡히기는 할 거예요, 머릿속에.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주 써놓고 보면은 아,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 쪽에서 뭐가 생겨나겠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하죠. 선생님 너무 자, 감사. 질문사항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자,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